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늘날의 미술을 낳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 마르셀 듀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레디메이드라는 그런 작품을 대표하는 샘은 그야말로 미술사의 물줄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흐르게 했죠. 그 당시의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작품이 현대미술에 남긴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즉 마르셀 듀샹은 예술을 다시 정의했다는 건데요. 미술 작품이 탄생하는 데에서 과거에는 제작이 중시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착상이 중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상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나요? 이를 통해서 예술가의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 데미안 허스트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데미안 허스트의 놀라운 프로젝트 난파선에서 건져 올린 보물전 같은 작품도 마르셀 듀샹의 발상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술에 대한 이러한 듀샹의 재정의 작업, 즉 미술에서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착상이 중요하다는 그의 생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보셨나요? 하루 종일 나사만 돌리고 있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 나사를 돌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기억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는 지금부터 10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죠. 이때는 2차 산업혁명이 성공해서 서양의 산업화라고 하는 게 활짝 꽃피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어디 가나 물건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그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채플린은 그 분업화된 노동이라는 게 인간을 얼마나 소외시키는 건지 그 명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채플린과 듀샹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채플린의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시절에 듀샹의 샘도 세상에 선보였던 거죠. 지금 그 뒤로 100여 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났고 시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열린 거죠. 채플린의 영화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과거의 역사의 한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듀샹은 달라요. 듀샹의 도발적인 발상은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현대미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뿐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술작품에 대해서 듀샹은 제작이 아닌 착상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 도식을 그대로 우리의 일, 즉 직업의 영역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직업하게 되면은 곧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을 가진 이들을 우리는 노동자다. 이렇게 불렀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물론 노동도 종류가 있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혹은 지적노동 이렇게 얘기하는 노동이 있고 이런 노동자를 우리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둘 다 노동인 것에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예술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제작만이 아니라 착상이 있었던 것처럼 직업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노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획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노동과 구분되는 기획이라는 거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획을 쉽게 정의하면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어떤 동기를 실현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 여러분 인간은 어떤 동기가 있어야 움직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왜 일어나요? 그때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내지는 지속적으로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이러한 동기가 없다면 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에는 언제나 이러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련의 사고 과정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획에는 여러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지만 큰 틀에서 분류를 해보면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결정 그리고 판단입니다. 즉 기획은 결정하는데요. 뭘 결정하는 거냐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획은 판단하는데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일이 제대로 종료된 건지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기획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을 잘해야 결과물도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기획은 노동하고는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료조사를 위해서 발품을 판다.
이런 거 노동이죠. 또는 정해진 내용을 문서 작업을 한다. 이런 것들도 노동이 되겠죠. 노동은 어쨌든 정해진 바를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근데 반면에 기획은 이러한 활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배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 여러분 이게 바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과거에는 직업하면은 그냥 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노동과 기획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노동의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좀 더 좋은 직업, 누구나 원하는 직업 그런 걸 갖고 싶다면은 노동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마구마구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노동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써서 해야 되는 육체노동은 로봇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이미 너무나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노동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일은 어디에서 어디로요? 노동이 아니라 기획으로 방점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노동이 모두 없어지진 않습니다. AI와 로봇가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AI와 로봇도 도입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부터 접목이 되게 되냐면 노동인데 임금이 높은 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부터 AI와 로봇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부터 대체해 나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임금이 낮고 모두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노동은 AI와 로봇가 들어가기에도 단가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는 노동들, AI와 로봇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직업 만족도가 있을까요?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노동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되고 기획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획이 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단은 인공지능이 하고 수술은 로봇이 하기 때문에 의사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의사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없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나요? 그래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키오스크 같은 곳에서 문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계음이 들리는 거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럼 이제 배가 아파요. 그럼 이제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그럼 이제 언제부터 아팠어요? 여러분 그 키오스크에서 내 아픈 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병원에 가고 싶으실까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일단은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대단히 염려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불편함 때문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거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혹은 로봇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의사와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른 점은 뭘까요? 인공지능과 로봇은 사람을 치료해야 되겠다,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동기 자체는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I와 로봇은 뭘 한다는 거냐? 그런 동기 아래에서 결정하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는 활동을 하는 게 AI와 로봇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에서든 동기를 갖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고요. 여러분 앞서서 기획이라는 걸 한번 정의했었죠. 기획이 뭐죠? 어떤 동기를 실현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했었죠. 즉 의사는 앞으로 뭘 하게 되는 거냐 하면은 앞으로 기획을 하게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의사가 기획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따라가 보죠. 일단 의사는 결정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그다음 어떤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거죠. 딱 들어맞죠? 그리고 의사는 판단합니다. 치료와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완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기획에서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의사의 일에 너무나 잘 부합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획입니다.
이처럼 기획은 어떤 일을 해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수술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노동을 점차 줄여나가게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의료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 라고 했을 때, 좋은 의사는 첫 번째, 고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죠? 그런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잘 케어해주는 역량, 그런 것이 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AI와 로봇을 얼마나 능숙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의사의 능력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와 로봇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의 경쟁자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의 보조자 혹은 도구,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AI와 로봇가 있어서 의사가 없어진다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병원들은 새로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쟁을 하게 되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더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단의 정확도도 높여야 되는 거고, 수술에서의 정확도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로봇의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말하자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병원 자체의 역량을 좌우하게 된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병원도, 의사라는 직업도 정말 많이 변화하겠죠.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간다, 이렇게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미 눈치채셨죠? 인공지능과 로봇은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직업이 철저하게 노동 베이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직업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에는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은 노동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 용어가 정말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비싼 노동부터 순차적으로 뺏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AI와 로봇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영역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획이 되겠어요. 자, 기획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죠. 어떤 동기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기획이죠. 이러한 기획은 앞으로 오래도록 인간만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획이라고 할 때 기획이 노동과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실 수 있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 중 어느 것이 기획인가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정해진 기준에 잘 부합하는 것. 두 번째는 남다르거나 탁월한 것. 어떤 정해진 기준에 잘 부합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획이 아니라 노동이에요. 노동은 정해진 대로, 시키는 대로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덕목은 뭐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기획은 정해진 기준에만 잘 부합하면 그것을 좋은 기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은 두 번째입니다. 즉, 남다르거나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기획은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성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기획자로 살아가려면 보다 더 창조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21세기 인간을 다시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정보화 시대는 어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거, 우리 삶에서 정말 근간을 이루는 것을 바꾸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그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 도구적 인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20세기의 인간과 21세기의 인간,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은데요. 20세기까지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호모 라보란스라고 그렇게 명명했는데요. 라보란스는 라틴어로 노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호모 라보란스에서 호모 크레안스로. 그래서 인간은 이제 호모 크레안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크레안스는 라틴어로 창조하는 혹은 예술하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크레안스는 창조하는 인간, 예술하는 인간이라는 뜻이 되겠죠. 즉, 기획자의 삶, 혹은 예술가의 삶, 혹은 창조자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변화가 그려지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마르셀 듀샹이 남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 자신이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라.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하다. 그러다 보면은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셀 듀샹은 강조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해 보라고. 자, 이게 마르셀 듀샹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창조적인 삶의 태도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게 될 텐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호모 크레안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호모 크레안스가 될 수 있는가? 즉, 기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술가처럼 살기 위해서, 또는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